얘들아 안녕? 우리는 척척이. 경린이야. 우리는 이 책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 마인드맵으로 책에 등장했던 주요 경제 용어들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지? 맞아. 일을 하거나 용돈을 받아서 돈을 얻었지. 여기에서 일, 즉 노동할 땐 고용자가 되기도 하고 피고용자가 되기도 한다고 배웠어. 이 돈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소비와 저축, 투자, 기부가 있어. 소비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돈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세워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해. 그리고 은행에 예금해서 저축할 수 있는데 이자로 소득을 얻어. 그래서 은행들을 비교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금하는 게 유리하겠지? 투자에는 주식 투자 방법이 있어.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투자를 하는 동시에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주가 돼. 그리고 공동 소유주가 되어 투자한 곳이 이윤을 얻으면 좋겠지만 손해를 본다면 나도 같이 손해를 보게 되지.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저위험 저수익, 주식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면 저축을 선호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 투자를 선호해. 그리고 나의 돈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기부도 해. 이렇게 돈을 슬기롭게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과하게 소비하거나 잘못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모든 과정을 금융이라고 하는구나. 맞아. 금융을 통해서 돈을 잘 관리하면 신용이 쌓이게 되는 거야. 이건 척척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번 달 용돈 소비 계획서야. 소비 계획에는 소비할 날짜, 필요한 물품과 이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해. 내 한 달 용돈은 2만 원인데 하고 싶은 걸 다 적었더니 용돈이 부족했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세웠는데 같이 확인해 볼래? 다 쓴 연필을 사는 것을 1순위로 두었고 소중한 친구인 척척이의 생일 선물을 사는 게 2순위야. 이번 달에는 척척이와 떡볶이를 사 먹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걸 3순위로 정했고 내가 요즘 띠부띠부씨 모으는 거에 푹 빠져있잖아. 그래서 포켓몬빵 사는 걸 4순위로 정했어. 그 다음으로 이번 주에 문화의 날이 있어서 영화 보는 걸 5순위, 노래방 가는 걸 마지막 6순위로 정했어. 그런데 내 용돈으로는 4순위인 포켓몬빵 사기까지만 할 수 있어서 5순위인 영화와 6순위인 노래방은 포기해야겠어. 너희도 나처럼 나에게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소비 계획서를 작성해 볼래? 나는 소비 계획서를 토대로 소비한 내용을 일기로 써봤어. 나의 소비 일기를 함께 확인해 볼래? 내 한 달 용돈은 2만 원이다. 학교 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연필을 샀다. 마침 필요했는데 잘 산 것 같다. 그 옆에 붕어빵을 팔고 있었는데 냄새가 나를 불러서 사 먹어버렸다. 편의점에 또 내가 정말 먹고 싶던 포켓몬빵이 마침 있어서 3개를 샀다. 집 오는 길에 매일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어느샌가 2만 원을 다 써버렸다. 이런, 척척이에게 생일 선물도 사주고 약속했던 것처럼 떡볶이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화면에 보이는 QR로 접속해 너희의 소비 습관을 토대로 나에게 조언의 편지를 작성해줘. 너희의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과 우선순위대로 소비했더니 이번 달은 용돈이 남았어. 남은 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돈이 남았을 때는 무엇을 하면 됐지? 저축과 투자, 기부라는 3가지 방법이 있었지?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이 3가지 방법의 사례를 함께 조사해 볼까? 먼저 저축의 사례야.
통장만 3개인 저축왕 초등학생이 있다? 한수원 군은 부모님과 할머니가 주신 용돈을 모두 저축한 결과 통장을 벌써 3개나 가지고 있다고 해. 앞으로도 돈을 많이 모아서 전원주택을 사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 그리고 비빔밥 만들기나 김장김치 담그기 등의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대. 나쁜 사람 잡는 경찰관이 되는 것이 수아니의 꿈인가 봐. 저축하는 습관도 장래희망도 너무 대단한걸? 다음은 투자의 사례야. 유튜버 쭈니맨을 알고 있니? 쭈니맨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중학생 경제 유튜버야. 코로나 시국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는 한 방송을 보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 그 결과 상승과 하락을 거쳐서 1,500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얻었대. 현재는 쭈니맨 컴퍼니라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같은 10대를 대상으로 주식 강의도 하고 있어. 나중에 빌 게이츠와 같은 사회 사업가가 돼서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고 전했어. 다만 투자는 수익성을 갖는 동시에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 내가 투자하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특성을 항상 기억해야 해. 마지막으로 기부의 사례를 알아보자. 9살 신기석 군은 5년간 모은 동전을 자신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아동을 돕기 위해 기부했어. 이 돈은 4살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기저귀 등 생필품을 사는 곳에 전달되었다고 해. 어린 나이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한 마음이 정말 기특한 것 같지 않니? 기부는 꼭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남은 돈을 모아 기부할 수 있단다. 여기 또 다른 기부 사례가 있어. 박춘자 여사님은 평생 모은 재산 6억 3천만 원을 기부하셨어. 나눠주면 좋아, 기분이 좋아 라고 전하시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절약하고 자신보다 낮은 곳에 베푸셨어. 또 11명의 장애인의 엄마가 되어 그들을 후원하고 계신다고 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지금까지 저축과 투자, 기부라는 3가지 방법의 사례를 알아보았는데 너희라면 어떤 선택을 할래? 잠시 생각해보자. 이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만족도를 생각해서 남은 돈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해.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우선시하는 가치대로 신중하게 고민해서 분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우리는 오늘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았어. 우리 같이 슬기로운 부자 생활을 시작해보자.